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 기간 중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자치경찰위원회를 비롯한 6개 부서에 대한 2022 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한 뒤에 권익인권 담당관 소관, 조례안 한 건을 심사하고 개수조정을 통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중앙경 예산안을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14호 2022 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태근입니다. 평소 자치경찰 사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승인 제안 설명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윤근 상임위원경 사무국장님이십니다. 홍병익 자치경찰 행정과장입니다. 오용석 자치경찰 정책과장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 회계연도 일반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2페이지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일반회계 세입 결산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41억 6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41억 700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201페이지. 자치경찰위원회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4억 6,800만 원이고 지출액은 49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2월액 1억 원, 보조금 반납액 3억 8,800만 원, 집행잔액은 3,8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1페이지 하단 정책사업 개발 및 목표 수립 사업 예산 3억 2,500만 원 중 안전한 귀갓길을 위한 폴로 조성 사업 1억 원은 집행 시기 미도래에 따라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500만 원은 정책자문단 참석 수당 및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연계 프로그램 운영 집행잔액 700만 원과 정책 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 집행잔액 4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204페이지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1,400만 원은 사무국 직원 기본급 및 직급보조비 등 보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 회계연도 일반 특별회계 결산 승인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자치 전문위원 수상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14호 2022 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 세입결산 징수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41억 700만 원, 수납률은 100%입니다. 세출결산 지출액은 49억 4,1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54억 6,800만 원 대비 집행률은 90.4%이며 집행잔액은 3,800만 원으로 불용률은 0.7%입니다. 다음 연도 2월 사업비 현황으로는 명시이율 한 건 1억 원으로 세부 내역은 유의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정책사업 개발, 목표 수립 사업 중 명시 이율된 안전한 귀갓길을 위한 폴로 조성 사업 추진 현황과 명시 이율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 검토 의견과 같이 이 한 건에 대한 코멘트가 달려 있는데요. 네. 우리 자치경찰위원장께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께 검토 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귀갓길을 위한 폴로 조성 사업 예산 명시 2월 사유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사업은 북구 호계동 동대 10길 일대 지역의 범죄 예방 및 안전한 거리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2년 8월에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았고 22년 2회 추경에 편성하여 9월 말에 북부서에 재배정한 예산입니다.
필요시설물 파악 및 위치 선정을 위한 범죄 예방 진단팀 자체 사전 현장 진단을 실시한 바가 있고요. 시설물 설치 장소 등에 관한 주민 의견 수렴 및 업체 선정 절차 이행 등이 필요해서 22년 결산 추경 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 명시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사업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 2월 사업지 일대 주민자치회 의견 수렴을 거쳤고요. 유관기관 합동진단, 23년 3월에 통장 간담회 실시, 23년 4월 업체 선정, 5월 설치를 시작하여 6월 현재 1차 설치를 완료하였고 2차 설치 중에 있습니다. 설치 항목으로는 CCTV, 보안 등 LED 벽화, 솔라 표지병, 112 신고 안내판이 있습니다. 6월 중 안전검사를 마치고 집행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 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제와 동일하게 질의 순서와 상관없이 질의를 해주시고요. 본 질의는 10분 이내로, 그다음 추가 질의는 5분 이내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네. 또 우리 국장님, 과장님, 또 뒤에 또 우리 공무원분들 수고 많습니다. 이장걸 의원입니다. 성과 보고서를 봅니다. 네. 성과 보고서에 보면은 44페이지에 보면은요, 자치경찰 관련 신규 정책 제안 및 추진 건수 목표 달성률 이래 있습니다. 있는데 22년도 달성률 성과를 보면은 111%로 잡혀 있는데 이거 목표치를 처음부터 이거 낮춘 겁니까? 그렇게 했던 건 아니고요. 저희가 21년도에 사업을 시작해서 22년 이제 사업이 진행됐었는데 20년 사업에는 정책 사업 목표 자체를 한 60건 정도 잡았는데 실제로 실무협의회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진행되었던 어떤 개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서 사업들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작년 우리 자치경찰 관련해서 제안되었던 신규 정책이라든지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해 주실랍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러니까 5월 달에 있었던 정부 합동 평가에서도 저희 자치경찰 사무 같은 경우는 성과 지표에서 우수 평가를 받은 바가 있는데요. 해오리 사업단, 그러니까 청년들을 이용한 해오리 사업단이라든가 그리고 울주군 온산 지역에 있는 배달 라이더들을 대상으로 한 그 친구들을 활용한 배달 라이더 사업 등 다양하게 실제로 지역에서 요구됐던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진행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면은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전문가 자문, 네. 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다양한 신규 정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제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네. 알겠죠? 네. 예, 이사입니다. 네, 이장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진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비롯한 우리 관계 공무원 정말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결산서 203페이지에 보면요. 네. 통과 관리비 해가지고 이게 한 13억 정도 이렇게 돼가 있고 지출이 한 네. 9억 3천만 원 정도 되고 한 보조금 반납액이 3억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인해서 나오는 것들과 스쿨존 네. 현액에 한 1억 6,300만 원 정도가 네. 보조금 전체가 또 이건 또 반납이 네. 또 되었더라고요. 네. 이 관계가 의대가 있는지 상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인단속 장비는 이제 저희들도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데 무인단속 장비와 관련돼서는 사실은 그동안에는 그냥 집행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충분히 계획들을 수립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빚어졌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무인단속 장비 관련해서 전반적인 예산 정도가 한 3억 8천만 원 예산들의 거의 대다수가 무인단속 장비와 관련된 거거든요. 그중에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CCTV 같은 경우는 애초에 설치는 그러니까
중앙에서 받아서 지자체가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럼 설치하게 된 이후에 시설 운영 기간 그리고 이것들을 시범 운영 기간 2년을 거쳐서 그리고 나서 넘겨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21년 하반기에 울산시가 예산을 받아서 22년 상반기에 설치를 한 걸로 다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2년 후에 이게 경찰청 소관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올해부터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작년까지는 이게 국비 예산이었거든요. 그래서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스쿨존 예산이 있으니 그 해당 과에서 스쿨존 예산 편성해라라고 지침이 내려온 바가 있어서 이건 울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그 18개 그러니까 경찰청에 다 같은 문제가 발생했던 사안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제 계획을 수립해서 했는 부분들이 아니고 이게 지침으로 전체 그렇죠. 그렇게 그동안 이루어졌던 거죠. 네. 근데 어쨌든 올해부터는 그러니까 자치경찰 사무 예산과 관련돼서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예산을 다룰 때 말씀드렸듯이 올해부터는 이게 교부세로 다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자치 예산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이제 저희들이 편성해서 집행하고 이제 반납할 이유가 없는 이런 사업으로 변한 거죠. 뭐 전체적으로 그렇게 다 하니까 좀 크게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이게 같이 이렇게 아마 뭐 전국적으로 또 회의나 이런 부분들을 참석해서 위원장님의 역할이 있었을 건데 그런 계획적인 어떤 수립에 관계돼서는 같이 논의하고 같이 이렇게 좀 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사실은 이제 자치경찰위원회가 처음 시작되고 이게 그동안의 예산 집행이나 이런 것들은 경찰청에서 경찰서로다 이런 직렬 다 통해냈고 이제 바깥의 시선이 들어간 건 처음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동안 경찰은 주로 중앙에서 내려줬던 예산을 집행하고 하반기 정도 되면 남은 예산들을 중앙에서 다시 받아서 적당한 곳으로 이렇게 배치해주는 방식으로 그동안 예산을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따로 울산경찰청이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보거나 이랬던 예산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내년 이제 당초 예산을 이제 자치경찰 사무와 관련돼서 편성하고 있는데 여전히 아직도 그런 편성했던 계획이나 이런 것도 수립했던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시행착오를 줄여나가는 역할들이 자치경찰위원회에 현재 부여됐다고 생각하고 조금 그런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사전 조사나 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좀 앞으로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공진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태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태호 의원입니다. 이 결산 전체적인 세입 예산을 봤을 때도 뭐 예산 내역의 그 징수 결정액 대비해서 실제 수납액이 100% 이상이 좀 나올 정도로 예산을 이렇게 잘 집행했고 세입을 또 잘 했고 징수를 잘 하셨고 또 세출 예산 또 보니까 뭐 거의 집행률이 이렇게 90.4%라는 나오고 또 집행 잔액도 좀 3,800만 원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크게 질문 드릴 게 없고요. 지금 현재 우리 정부 정책에서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그러니까 우리 지금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맡고 있는 소관 업무들이 교통, 청소년, 뭐 생활안전, 그렇게 됩니다. 뭐 이런 여성, 뭐 이런 여러 가지 업무를 관장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여러 가지 사고가 나고 있고 사망 사고가 나고 있고 음주 문제도 생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울산도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오늘 뭐 이 결산을 보는 자리에서 이 질의를 들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지만 이제 결산 관련된 문제를 했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이게 또 민원이 하나 있어서 우리가 참 굉장히 강화를 안 할 수가 없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가 30km지 않습니까? 그래 30km인데 거기가 신호 위반이 걸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도 위반이 아닌 신호 위반이 걸리는 경우 사례가 있는데 그 사례가 무엇인가 민원인들에게 얘기를 했을 때 이제 30km로 저형으로 차들이 지나가다 보니까 앞에 신호등이 있고 그 측정 기계가 단속 기계가 뒤쪽에 거리가 있다 보니까
앞에서 들어갈 때는 파란불이 노란불이 되면서 그 앞으로 지나가면서 이제 최고 속도가 30km 미만이다 보니까 네. 앞에 차들도 이렇게 약간 정체가 되면서 가면서 서행을 하면서 결국에는 걸리게 되는 속도 위반으로 걸리는 것이 아니라 신호 위반으로 이렇게 단속이 결론된 사례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그런 전수조사도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전수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파악을 해서 그러면 그 시설을 우리가 어떻게 그 시설 모두 이 자치경찰위원회 예산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지자체에서 하는 네네. 것도 있고 경찰서에서도 직접 하는 게 있습니까? 네. 아니면은 경찰청에서 하는 예산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렇게 네네. 관리 감독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주요 업무 맞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면은 결국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가장 지켜야 될 교통 안전에 네. 대해서도 필요하지만 네네. 또 그로 인해서 신호 위반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시민들의 피해가 있을 수도 있다. 결국 그걸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그래 뭐 저희 의원들에게 그런 이제 이런 부분에 네네, 대해서 한 번쯤 네. 건의를 해달라라는 말씀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검토 한번 해봐 주시겠습니까?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문제와 관련돼서 어쨌든 뭐 5030이나 뭐 우회전 시동 어쨌든 교통정책이 되게 많이 바뀌고 있고 스쿨중과 관련돼서 안전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시설물 설치로 인해서 발생되는 불가피한 어떤 그 민원인들의 피해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지 지금 지적하셨던 문제 관련돼서 한번 검토해보고 혹시나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으면 나중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위원장 이상입니다. 네, 권태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철 의원입니다. 결산서 201쪽을 보시면은 네. 울산자치경찰 조기 정착을 위한 연구 용역도 집행 잔액이 없고 네네. 또 보면은 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 구축도 보면은 집행 잔액이 없는데 이 집행 잔액이 없다는 얘기는 이 사업을 잘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혹시 뭐 연구 용역에서 문제점이 나온 건 없습니까? 일단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연구 용역 관련해서는 작년 8월 달에 이제 토론회 이런 것들을 했었고 사실은 이제 연구 용역 과정에서 가장 이제 핵심으로 제기됐던 게 최근에 자율방범대 이런 것들 나오는 것처럼 사실은 어떻게 공동체 치안을 강화할 것인가가 사실은 자치경찰이 가는 정확한 길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자율방범대 법안이 일단 만들어져서 시행이 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그 속에서 자치경찰위원회 역할과 관련돼서는 애매한 부분들이 위원님들이 다 아시듯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시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아까 예산 관련돼서는 그런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발생되는 시행착오 이런 것들도 줄여나가는 과정들을 어떻게 밟을지 이런 문제 관련해서는 계속적인 노력, 위원회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시나 경찰청의 노력이 함께 좀 진행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조기 정착을 위한 연구 용역인데 네, 맞습니다. 이 조기 정착되기 위해서는 우리 시장님하고 소통도 좀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지금 소통하고 계십니까? 일단 뭐 저희 과장님이나 아니면 그렇게 관계 공무원들을 통해서 그런 말씀들을 지속적으로 내년 예산 문제나 이런 거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말씀들은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소통하고 계십니까? 저번 네. 할 때는 소통이 잘 안 된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 네. 걸로 기억이 네. 드는데 그 문제는 좀 여전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저를 통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저희 그 위원회에 계시는 뭐 경찰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도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통해서도 네. 뭐 국장님이나 예, 과장님 통해서도 네. 소통을 할 수 있겠지만 네. 어쨌든 이게 민생 업무 아닙니까? 네네. 민생 업무면은 이 원팀이 돼야 네. 어찌됐든 간에 그 모든 것은 주민한테 돌아갈 텐데 네. 이 위원장님이 앞장서셔서 이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좀 소통이 돼야 뭐 어떻게 필요한데 예산도 좀 따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뭐 해도 이 시장님하고 소통이 좀 돼야 될 건데 이 마이웨이 하면은 그 피해는 다 국민한테 다 돌아갈 텐데 지금이라도 소통 뭐 빨리 좀 하셔가지고 네네. 그 뭐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소통 좀 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할 의사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빨리 좀 소통하셔가지고 이게 자치경찰위원회가 좀 조기 정착하는데 좀 기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김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안 그래도 그 옥동의 그 청소년 경찰학교 그 에어컨하고 여름 더워지기 전에 바꿨어요? 했습니까? 지금 아직 집행 전이고 지금 집행 거의 예산을 줬는데 왜 빨리 집행 안 합니까? 그 여름 오기 전에 빨리 해야지. 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좀 하십시오. 네. 예, 이상입니다. 네, 이장으로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 자치경찰위원회 이제 생긴 지 한 몇 년 되면서 조금 자리를 잡아가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살림 사신다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또 역할론이라든지 그다음에 조직 내에 그 조직 간 그리고 지금 경찰 행정과도 있고 경찰 정책과도 있고 하지만 또 조직 간의 사무 역할에 대해서도 조금 더 한번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갖출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물론 우리가 경찰분들하고 이제 시청의 공무원분들하고 같이 이제 상주를 하시는데 경찰분들 같은 경우는 물론 회계 처리에 대해서는 사실은 부족하죠. 왜? 회계 처리를 할 일이 별로 없으셨으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이제 조직 내에 좀 소통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이 좀 챙기셔서 자치경찰위원회에 원래 그 생각했던 역할들 이 부분들을 정립해 갈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고요. 김동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예산 확보 측면에서는 이게 이제 시민들의 우리 생활 안전이라든지 밀접한 우리 안전 문제하고 겹치다 보니까 시장님하고 소통을 좀 자주 하셔야 돼요. 네. 그거는 전부 다 잘못된다면 위원장님 책임입니다. 네. 그러니까 직원들은 힘들어지고 이 부분들 좀 명확하게 하셔가지고 말씀만 여기서 내내 해갖고는 되진 않는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행동화가 되는 게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뒤에 계시는 지금 직원분들 다 계시지만 직원분들만 힘든 거예요. 언제까지 직원분들만 가셔가지고 그 예산 확보하고 따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지켜주시고 많은 노력하고 계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아까 우리 권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호위반 사례 이 부분이 또 시민들이 또 불편해하는 부분을 저는 권태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의 일예가 그 우리 강남교육지원청 있죠. 네. 지원청 거기 앞에 보시면 요 신호체계가 이제 신호체계가 앞에 있으면서 또 선은 또 이게 두 줄이 돼 있더라고요. 돼 있고 그다음에 그 CCTV는 속도 카메라는 또 더 멀리 있어요. 가다가 보면 중간에 걸리는 거예요. 신호 잘못 받아버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그 시민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사실은 시민들 걸리고 나면 좀 억울하다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 봅니다. 저희가 봤을 때도. 이런 부분은 좀 현장에 나가셔가지고 한번 챙겨보시고 신규 사업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잘 되고 있는지 피드백도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또 시하고도 소통 좀 잘 하셔갖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예산 확보가 좀 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 좀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 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자,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산 승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2 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홍보실
감사관, 권익인권 담당관, 울산시립미술관, 서울본부소관 결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받은 후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럼 먼저 홍보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보실장의 mention입니다. 평소 홍보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2022 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7쪽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먼저 영상매체 홍보입니다. 예산액 24억 5,800만 원 중 방송 매체 홍보, 시민 의식고집 캠페인, 케이블 방송 시정 홍보, 울산사랑 캠페인, 고속열차 활용 홍보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산시 인터넷 방송 및 웹진 위탁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 8억 200만 원 중 인터넷 방송, 인터넷 웹진 및 시정 소식지 운영, 시정 홍보물 제작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시 이미지 홍보입니다. 예산액 9억 7,500만 원 중 시정 홍보 영상 및 지명 광고 제작, 다중 이용 시설 홍보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미디어 소통 사업입니다. 예산액 5억 4,800만 원 중 인터넷 포털 사이트, 모바일 활용 홍보, 시 공식 블로그, SNS 운영과 울산광역시 영상 공모전 운영 등으로 5억 4,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코로나19로 유튜브 크리에이터 스포츠 활동이 위축됨에 따라 콘텐츠 제작 지원비인 기타 보상금 집행 잔액이 약 4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매체 활용 시정 홍보 사업입니다. 예산액 3억 6천만 원 중 통신사 수수료, 신문 스크랩, 뉴스 저작권료, 공보 발행 등으로 3억 5,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계약 집행 잔액 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다각적인 시책 홍보 사업입니다. 예산액 15억 4,800만 원 중 신문, 잡지 등을 활용한 홍보 예산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시정 시책 홍보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 2억 3,800만 원 중 사무관리비, 홍보관 운영, 대면 활동비 등으로 2억 2,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코로나19로 행사 등이 취소됨에 따라 홍보 대사 활동 지원비 500만 원 및 국내 여비 집행 잔액 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행령 운영 경비입니다. 예산액 4억 8,900만 원 중 시관의 수당, 임기제 및 공무직 보수, 사무관리비 등으로 4억 1,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시간 선택제, 임기제 및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집행 잔액 등 7,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2 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면철 홍보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관 김영성입니다. 평소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해주시는 김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2022 회계연도 일반 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4쪽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징수 결정액은 184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11쪽 세출 결산입니다. 2020년도 감사관 예산 현액은 총 4억 4,606만 원이며 이 중 4억 4,00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597만 원으로 예산 현액의 1.3%입니다. 사업별 집행 잔액 주요 내역은 공직자 재산 등록 및 청렴 업무 이행 170
9만 원은 온라인 회의 개최로 인한 국내 여비 집행 잔액 172만 원 등입니다. 기본 경비 지출 잔액 121만 원은 국내 여비 집행 잔액 95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2 회계연도 일반 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성 감사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권익인권 담당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권익인권 담당관 최상만입니다. 항상 저희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2 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5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징수 결정액은 660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215페이지입니다. 예산 현액은 11억 7,700만 원으로 11억 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6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215페이지 인권정책 추진의 집행잔액 400만 원은 용역계약을 낙찰 차익 등 집행잔액이며 인권센터 운영 집행잔액 600만 원은 행사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인권담당관 인력 운영비 집행잔액 1,600만 원은 일반직 시간의 근무수당, 임기제 보수 및 수당 집행잔액입니다. 위원회 지원 및 국민신문고 운영 집행잔액 2,800만 원은 시민신문고위원회 및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및 조직 집행 업무 이관에 따른 감사 업무 수당 미지급분 등 집행잔액입니다. 고충민원 조사 업무 수행 집행잔액 600만 원은 용역계약 낙찰 차익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시민신문고위원회 인력 운영비 집행잔액 900만 원은 시간의 근무수당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권익인권 담당관 소관 2020 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상만 권익인권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울산 시립미술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울산 시립미술관장 서지성입니다. 평소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울산 시립미술관 운영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울산 시립미술관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172쪽 세입 결산입니다. 울산 시립미술관 소관 징수 결정액은 3억 4,2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억 3,800만 원, 미수납액은 400만 원입니다. 다음 429쪽 세출 결산입니다. 2022년도 울산 시립미술관 총 예산 현액은 52억 9,200만 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51억 1,700만 원, 2월액 1억 1,500만 원, 집행잔액 6천만 원입니다. 2월액과 집행잔액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29쪽 시립미술관 운영 및 청사관리 14억 2천만 원 중 각종 용역계약 정산 금액 및 공사 계약 집행 잔액으로 2,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디어아트 특별전 5억 4,200만 원 중 전시 종료일 미 도래 6,700만 원을 사고 이월하였고 상반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외 출장 축소, 국외 외빈 불참 등으로 집행 잔액 85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23년 2월에 종료 예정이었던 엑스알랩 산설 전시 3,600만 원과 어린이 체험 전시 1,200만 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430쪽 인력 운영비 15억 6천만 원 중 집행 잔액 1,900만 원은 일반직 임기제 지번 금여 초과 근무수당 연가 보상비 집행 잔액입니다. 기본 경비 1억 1,100만 원 중 관내 출장 여비
하반기 증원 MT 미실시로 인한 집행잔액 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시립미술관 소관 2022 회계년도 결상승인건에 대해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진석 울산시립미술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울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서울본부장 김석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우리 시민을 위해 애쓰시고 우리 서울본부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본부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 및 세출 예산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73쪽 세입 결산입니다. 서울본부 세입 징수 결정액과 수납액은 1,055만 원이며 세입 내역은 퇴직자 직원 숙소, 임차 보증금 반환금 1천만 원과 법인 카드 포인트 55만 원입니다. 다음은 431쪽 세출 결산입니다. 서울본부 세출 예산 현액은 11억 4,800만 원이며 이 중 10억 9,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의 4.5%인 5천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행정과의 시정 업무 및 정책 자료 지원 집행 잔액 300만 원은 서울본부 세종사무소 운영을 위한 사무실 관리비와 각종 임차료, 일반 수용비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입니다. 인력 운영비 집행 잔액 4,100만 원은 5급 임기제 공무원 중간 퇴사 및 채용 지연 등에 따른 인건비 집행 잔액 3,100만 원과 일반직 보수 집행 잔액 500만 원, 임기제 채용 지연에 따른 직급 보조비 집행 잔액 500만 원입니다. 사후에는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서 집행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본부 소관 2022 회계연도 일반 회계 세입 및 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석겸 서울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성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14호 2022 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홍보실, 감사관, 근익인권 담당관, 울산시립미술관, 서울본부 소관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홍보실 소관입니다. 세출 결산 지출액은 73억 2,8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74억 1,800만 원 대비 집행비율은 98.8%이며 집행잔액은 9천만 원입니다. 다음 11페이지 감사관 소관입니다. 세입 결산 징수 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180만 원 정도로 수납률은 100%입니다. 세출 결산 지출액은 4억 4천만 원으로 예산 현액 4억 4,600만 원 대비 집행률은 98.7%이며 집행잔액은 600만 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 근익인권 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입 결산 징수 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700만 원으로 징수율은 100%입니다. 세출 결산 지출액은 11억 1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11억 7,700만 원 대비 집행비율은 93.5%이며 집행잔액은 7,600만 원입니다. 22년 9월 10일자 시민신문고위원회가 근익인권 담당으로 조직 개편됨에 따라서 예산 이체가 총 20건 11억 1,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울산시립미술관 소관입니다. 세입 결산 예산 현액은 3억 4천만 원, 징수 결정액은 3억 4,2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억 3,800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 지출액은 51억 1,700만 원으로 예산 현액은 52억 9,300만 원 대비 집행률은 98.8%이며 집행잔액은 6천만 원으로 불용률은 1.2%입니다. 다음 연도 2월 사업비 현황으로는 사고율 총 6건으로 1억 1,4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59페이지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세입결산 징수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1천만 원으로 징수율은 100%입니다. 세출결산 지출액은 10억 9,800만 원, 예산 현액 11억 4,800만 원 대비 집행률은 95.5%로 집행잔액은 5천만 원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홍보실 소관
시정시제 홍보활동 지원 집행잔액 900만 원과 인력 운영비 집행잔액 7,400만 원 사유, 감사관 소관, 성과 지표 중 청렴도 측정률이 목표에 달성하지 못한 사유, 권익 입건 담당관 소관, 위원회 지원 및 국민신문고 운영사업 집행잔액 2,800만 원 발생 사유, 울산 시립미술관 소관, 시립미술관 운영 및 청사관리 집행잔액 2,400만 원 발생 사유, 선로본부 소관, 징수결정액 1천만 원 발생 사유와 인력 운영비 4,100만 원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각 부서별로 코멘트가 한 건 정도씩 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 제안 설명했던 순서대로 우리 홍보실 먼저 그 간단한 답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보실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시책 홍보 활동 지원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행사 축소로 인하여 홍보대사 활동 지원비 및 출장 여비 등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 운영비입니다. 올해 무기계약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면서 예산 편성 기준과 허봉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시간 선택제, 임기제, 퇴직으로 현원이 감소함에 따라 보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불용액 발생 예상 시 주경에 삭감하여 예산 편성과 집행에 신중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에 대한 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감사관님 부탁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전문위원 검토 의견 청렴도 측정률 미달성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렴도 측정 관련 성과 목표는 직전 상개년도 평균인 8.25점으로 설정했으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한산 점수가 8.03점으로 나와서 성과지표 달성률은 97.3%로 목표를 미달성하였습니다. 2022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민선 7기 고위공직자 부패사건 발생과 또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사건에 대한 관점 기준 강화로 청렴도 측정지수가 하락함에 따라서 목표를 미달성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권익위 청렴 컨설팅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해 기존 청렴 정책을 개선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그 4대 추진 전략 30개 과제로 된 반부패 청렴 정책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청렴울산 실현을 위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 문화를 조성하고 실효성 있는 반부패 청렴 정책을 적극 발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권익인권 담당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지원 및 국민신문고 운영 불용액 2,800만 원 중 시민신문고 및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집행잔액 1,900만 원은 2022년 9월 10일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개편되고 민간위원 5명이 신규 유책되어 운영됨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감사무 수당 집행잔액 300만 원은 청렴교양 감사활동 업무가 감사관실로 이관됨에 따라 미지급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나머지 600만 원은 국내 여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시립미술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울산 시립미술관 소관 전문위원 검토 의견 시립미술관 운영 및 청사관리 집행잔액 2,400만 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청소, 청사경비, 전시관리, 시설 및 유지관리 점검 등 각종 용역계약 전상금액 집행잔액 1,600만 원, 관내 출장여비 및 기타 집행잔액 300만 원, 자원봉사인력 비용 절감에 따른 기타 보상금 250만 원, 전기 건축, 환경개선공사, 편의동 내선급수공사 등 계약 집행잔액 25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권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서울본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전문위원 검토 지적 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1천만 원 상당은 직원 숙소 전세금 보정 반환액입니다. 3월에 어업면직한 직원이 있어서 전세금과 직급 보조비가 일부
결손된 내용이고 나머지는 인건비 다시 말해서 직원 4분이 도중에 퇴사를 했습니다. 3월, 5월, 9월, 12월 각각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홍보실, 감사관, 권익인권 담당관, 울산시립미술관, 서울본부소관 2022 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과 같이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순서와 상관없이 좀 편하게 질의를 해주시고요. 본 질의는 10분 이내로, 그다음 추가 질의는 5분 이내로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태호 의원입니다. 오늘 결산 이렇게 보면서 각 부서마다 나름대로 예산을 세입 부분이나 또 세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불용 또 봤을 때는 충분히 불용이 생겼다고 해서 그게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용은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지금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성과 보고서에 대한 부분을 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각 부서마다 이제 성과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은 참 우리가 보기에도 힘들다. 이렇게 매년 똑같은 내용들, 똑같은 숫자만 바뀐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래도 좀 지난해에 기획조정실에서 어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성과 보고서에 대한 변화도 했는데 좀 한눈에 보기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이해가 쉽게 되는 내용들이 있는 부서마다 좀 틀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좀 이제 이 숫자를 보면서 제가 좀 질문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감사관실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62페이지입니다. (62페이지에) 보면 이제 우리 맑고 투명한 감사 행정을 실현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 2021년도에는 관행적 불합리한 업무 및 제도 개발 발굴 건수 목표 달성률이 200%였습니다. 그래서 참 그 달성률을 보면서 이렇게 초과 달성이 되는 것에 대해서 칭찬도 해야 되지만 또 이 목표 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언론에는 지금 보니까 목표는 2021년도와 똑같이 이렇게 배고를 했는데 달성률은 119%, 그러니까 100%를 넘었죠. 목표 예, 이상은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도를 비교해 봤을 때 이게 어떤 차이가 있나, 혹시나 어떻게 보면은 2021년도에 비해서 감소를 했다, 거의 한 40% 이상이 감소를 했다, 이렇게 봐주시기도 하는데, 감사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 목표치도 이제 지난해 200%가 됐으면 좀 더 올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일반 상식적인 생각이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 목표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목표율은 달성을 하셨지만 2021년도와 비교해 봤을 때 이러한 것들을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감사 활동을 진행하면서 연간 감사 계획에 따라서 그 감사 대상 기간이 좀 달라집니다. 보통 2년 주기로 그냥 반씩 돌아 감사를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감사 진행 결과에서 저희가 개선이라든지 공고한 건수를 저희가 목표를 삼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올해, 작년 같은 경우는 목표를 16건 했고 감사 결과 제도 개선 공고 19건 하고 이행은 완료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대충 봤을 때 그 감사 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목표치를 이렇게 급격히 올리기 어려운 현실적인 어려움이 좀 측정 산식을 봤을 때는 그게 올리기가 어렵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좀 보통 3개년도 평균 정도로 해서 좀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 의원이 바라보는 거는 측정 산식 작성할 때 우리가 보면 이제 그 철저한 분석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제가 드리고 싶고요.
또 가능적으로 뭐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 시민들의 불편한 해소를 위해서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이제 공직자들이 적극 행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것도 우리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 주십사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가 더 있는데요. 현익인권 담당 그 72페이지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고축위원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민고축 민원 처리 결과 관계 기간 어떤 뭐 수용률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것도 보면은 지금 이제 2021년도 달성 성과에 비해서 올해는 실적이 굉장히 지난해보다 낮습니다. 66.7%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성과지표 미달성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저희 시민고위원회하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그 이제 시정 공고권이 있었습니다. 시정 공고권에 대해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그 수용을 안 했습니다. 그 차이로 인해 가지고 불수용된 세 건이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여기 목표치에 저희들이 도달을 못했습니다. 이 이제 불수용권은 저희들이 시정 공고를 하더라도 이게 이제 법령상의 강제사항이 아니고 이제 말 그대로 시정 공고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제 저희들이 사전에 이제 충분히 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해당되는 기관하고 부서에서 그걸 수용을 안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더 해당되는 기관하고 부서하고 이해를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불수용되는 일이 없도록 그거는 앞으로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네, 권태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걸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이장걸 의원입니다. 우리 오늘 사실 제가 일반 특별회계나 예비 이 상관없이 우리 본부장님 지금 서울에 우리 국회 쪽으로 이사를 갔는데 소통은 잘 되고 있습니까? 네, 너무 이동하기 편해서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횟수가 많아져서 좀 더 효율성이 증가. 울산에 본부장님 활동을 많이 하셔가지고 예산을 좀 많이 가올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 기회를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본부의 직원들은 지금 어느 정도 아까 결연도 있고 이러는데 지금 어느 정도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직원들은 상호간의 소통을 잘 하면서 또 나름 저희 성과 이상의 실적을 거두려고 발품을 많이 팔고 잘하고 있습니다. 예, 노력 부탁드리고 우리 감사관님 그때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감사 들어갔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시설공단에 대한 종합감사는 저희가 4월 20일부터 예. 5월 4일까지 10일간 사전 조사를 하고 또 5월 15일부터 26일까지 또 10일간 실지 감사를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좀 확인할 사항 또 서로 문답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완 감사를 6월 9일까지 실시를 했고 지금은 그 확인한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 확인이 되면은 철저한 감사가 하셨겠지만은 되면 우리 위원장님 대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좀 결과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결과가 정리되면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네, 이장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우리 살림 사신다고 우리 과장님, 실장님, 본부장님 이하 또 우리 뒤에 계시는 많은 직원분들 고생하셨고 노력하셨다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리 앞에 의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물론 사업이 이제 원체 많다 보니까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난제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안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늘 나오는 부분 아닙니까? 불용액을 좀 최소화해 달라 하는 이런 부분들 조금 지켜주시고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전에 면밀한 그 사업 계획을 좀 짜야지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요 부분들 좀 지키셔서 좀 이행을 해 주시고요. 좀 전에 우리 이장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제가 서울 본부에 한번 올라가 봤었습니다. 이전하고는 제가 안 올라가 봤습니다만은 그 전에 올라가 보니까 또 불철주야 또 바쁘게 또 국회
다니시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저희가 봤기 때문에 뭐 이전하시고 이제 조금 더 좋은 조건 아닙니까, 그죠? 국비 확보를 위해서 좀 안전을 기해 주십사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존경하는 권태호 의원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게 이제 성과 지표거든요. 그 KPI 성과 지표 물론 공무원분들은 매년 짜실 겁니다 아마. 그 키포인트 인디케이터 자체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면 전년 대비 올해 이렇게 해서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목표치를 상향을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조금 어떻게 보면 시민들을 위해서 좀 현실화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한 번씩 합니다. 이 부분들 한번 챙겨보시고 정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방향이 좋은지, 물론 뭐 무리하게 목표치를 잡게 되면 실적이 안 나오는 부분들은 뭐 충분히 이해를 하죠. 하지만 전년보다는 조금 나은 올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인디케이터 짜실 때 조금 잘 지침을 좀 잘 짜셔가지고 하여튼 시민들한테 좀 편의 증진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실 것을 한 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을 비롯해 감사관, 권익인권 담당관, 그다음에 울산시립미술관과 서울본부소관 2022 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산 승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집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하셔서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안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그 서진석 시립미술관장님께서 2020년 7월에 부임하셨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제 3년을 근무를 하시고 6월 30일자를 이제 기준으로 이제 만기가 다 되셔서 또 다른 역할을 하실 걸로 보이는데요. 정말 저는 뭐 위원장이 아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울산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관장님께서 뭐 지금까지 있었던 소회라든지 뭐 인사 말씀 좀 간략하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도와주시고 관심을 표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미술관이 나름대로는 뭐 1년 반 그 오픈한 이후에 나름의 약간은 이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하는데요. 또 지속적으로 미술관이 더 발전되기 위해서 또 위원님들이 또 다음 관장님 오시고 하시면 또 적극 또 많이 도와주시면, 그리고 또 사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뭐 전문가신데 그 능력 섞이지 마시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또 밖에 나가셔서도 다른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실 거라 믿고요.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16호 울산광역시 인권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익인권 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권익인권 담당관 최상만입니다. 먼저 우리 부서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6호 울산광역시 인권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다양한 계층의 인권 정진을 위한 환경 조성과 민선 8기 시정 방향 실험 및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 인권 행정을 어견 수렴을 위해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인권위원회 구성 요건을 확대하였으며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권 정진 의견 수렴을 위해 비영리 민간단체,
법인 등에서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을 인권위원회 구성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인권위원회 간사 명칭을 인권정책 업무 담당에서 인권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변경하였으며 구제위원회 운영을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구제위원회 개최 횟수를 분기별 1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인권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상만 권익인권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자치전문위원 수상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16호 울산광역시 인권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개정 이후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3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인권위원회 위원 구성 요건의 보완 및 신설, 인권위원회 간사 명칭 변경, 구제위원회 회의 운영 방법 변경 등으로 다양한 계층의 인권정책 의견 수렴을 위한 환경 조성과 민선 8기 시정 방향 실현 및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입법 예고 시 인권위원회에서 제출한 의견과 같이 월 1회로 개최되던 구제위원회 회의가 분기별 1회로 변경됨에 따라 시민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가 지연되지 않는 위원회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순서와 상관없이 질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담당관님, 저 방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서 나왔던 내용대로 구제위원회 회의 운영 방법 변경에 대해서 네. 이게 어떤 나름대로 그 어떤 구제위원회 회의에 대한 앞서 나왔던 여러 가지 전수조사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했을 때 그 염려되는 부분이 그 시민인권 침해에 대한 권리 규제가 지연될까? 네. 되지 않을까라는 네네네. 염려가 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변경하는 사유는 이제 기존의 민선 7기 때 운영을 해보니까 일단 특별한 안건이 없는데도 업무상으로 월 1회를 하니까 그런 좀 뭐 경제적이라나 시간성 같은 그런 것 낭비성도 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저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위원장이나 그다음에 위원 3분의 1이 언제든지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그런 저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권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뭐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요 뭐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뭐 위원님들 충분히 뭐 사전에 다 보고를 받았고 얘기를 다 들은 내용이라서 저희가 뭐 인지하기는 좀 쉬웠습니다. 이게 지금 인권위원회 구성 요건 추가하는 부분하고 네. 간사 명칭 변경하는 네네 거, 맞습니다. 그리고 요 회의 구제 운영 방법 회의. 변경하는 거 요 세 건이죠. 네네네 맞습니다. 권태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월 1회에서 분기별 1회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 안건 발생 시에는 상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네네 그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조항이 있죠. 네네. 알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16호 울산광역시 인권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오찬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행정예산에 대한 개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가 더 필요한 사업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이를 정리하여
삭감 여부를 의결코자 합니다. 원활한 개초정 협의를 위해 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5호 202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행정예산안에 대해서 정회시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 기간 중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